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 의원에게 전화해서 특정 시장과 구청장 후보를 지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청사 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경비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며 투자를 해왔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는 아무 말 없이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많은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굳은 표정으로 차에 탔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법원은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한 점,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차명 휴대전화를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 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 7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한 번이 아니라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특정 후보를 시장과 구청장 후보로 지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두고 시작된 공천 개입 논란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 곳에서 전체 지방선거로 한층 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특정 시장과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이 의원이 언급한 특정 시장 공천은 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인 이강덕 시장 대신 특정 인물을 공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이준석 의원의 거절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며 공석이 된 분당갑 재보궐선거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통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시장과 구청장 등 지방선거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특정 구청장 취재 결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당 지도부에게 연락해 1심 징역형을 받았던 김 후보가 선거에 뛸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일주일 뒤에 김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당시 정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JTBC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러 경로로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핵심 관계자 A씨는 전국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있던 2022년 4월 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직접 지도부의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후보는 당시 청와대 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라도 재보궐 가능성이 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도부에 연락해 이미 박성중 의원한테 김태우를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박성중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를 정하는 공관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존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출마를 하면 민주당만 좋은 일이라며 그렇게는 안 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당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말을 김 후보를 경선 대신 단수 공천으로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통화가 이뤄지고 약 일주일 뒤 김 후보는 실제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서구 당협위원장들이 김태우 후보 공천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런데도 후보가 돼 대통령 의중이 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은 4개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 허위 발언 관련 1심 선고 결론이 기소된 지 2년 만인 오늘 나옵니다.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여러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다니며 찍은 사진까지 제시해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말하며 주관적 인식이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당성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판단하고 이 벌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도 돌려줘야 해 민주당으로선 타격이 큽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여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은 오늘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합니다. 법원은 청산의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경비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실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미국에 적극 투자해온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소비자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 우리 돈 1,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이를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next we will end the ridiculous and actually incredible waste of taxpayer dollars that is fueling the inflation crisis. They've spent trillions of dollars on things having to do with the Green New Scam. 그리고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차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guess that there would be like some impact, but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mpetitors, but and it would hurt Tesla slightly. But long term, probably actually helps Tesla. 보조금을 받으려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큰 투자를 해온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 현지 투자 규모 1위 국가는 우리나라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14일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를 받는 환율 조작국 지정보다 한 단계 아래 조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444억 달러, 사상 최대 대미무역 흑자를 올리자 견제에 나선 건데 앞으로 차기 트럼프 정부의 거센 경제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나온 지문의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사이트로 연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지 직접 사이트 제작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국어 영역의 지문에 링크 주소가 쓰여 있습니다. 당일 이 링크로 접속하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됐습니다. 이 사이트 제작자는요, 당일 정오쯤에 약 10,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도메인을 직접 등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시험이 끝난 후 오전 10시 56분에 문제와 정답을 공개했으니 1시간 정도 걸린 겁니다. 지문 속의 도메인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빈 사이트로 연결되는 상태였습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오후 4시가 돼서야 사이트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작자는요, 지난 모의고사 때 QR코드에 접속하면 정보를 심었던 것처럼 뭔가 있을 줄 알고 접속했다. 해당 주소의 도메인을 사전에 점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능 직전 10월 모의고사에서는요, 지문 속의 QR코드가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사이트로 연결됐습니다. 이 제작자는 수험생에게 수고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이고 논란이 된 후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논란을 일으켜 반성한다면서 평가원이 요청한다면 해당 도메인을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면 난이도가 어땠는지 관심이 참 크죠. 영어 영역 원어민에게도 어려운 걸로 유명한데 FC 서울의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I believe in you guys. I think you can do it. So let's go. God's plan. 수능 대박. 파이팅 하십니다. 네, 수능 전날 FC 서울의 공격수 제시 린가드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수능 당일에는 지난 수능 시험의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The concept of tourism rests on particular assumption about the people, places in commo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 is Hey, it's impossible. When they do this here? 2024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높아서 불수능이라는 평가 속에 만점자가 단 1명뿐이었는데요. 이번 수능 영어를 린가드가 풀어본다면 또 어떤 반응일까요? 어려운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오리족의 전통춤인 하카가 뉴질랜드 의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며 격렬해진 춤사위에 의회는 휴정됐습니다. 하나 라위트의 마이피 클라크 하원 의원이 일어나더니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의원들과 관중도 함께 따라 하카를 췄고 의원은 법안의 사본을 두 갈래로 찢어버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발을 구르며 몸을 치는 동작은 마오리족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하카입니다. 현재 시간 14일 뉴질랜드 의회에서 원주민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장한 와이탕리 조약을 재해석하는 법안을 논의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영어와 마오리어로 각각 쓰인 법안의 해석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측은 법안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하나 의원은 마오리족의 언어 탄압에 반대하며 하카를 쳤습니다. 원주민 출신이자 뉴질랜드 최연소 의원의 하카, 소수민족 권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 밥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도루묵 축제가 열려야 할 시기인데 올해는 어획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가격은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날씨 때문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트지 않은 새벽, 항구로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이른 새벽 방금 도착한 배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루묵은 제철인데 새벽 내내 조업한 양이 이 정도로 한 상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지금 매일 다니는 겁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지금 적자 운영을. 지난주 동해안의 도루묵 어획량은 76톤으로 작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때 연 7,000톤 넘게 잡혔지만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척이더라고요. 네, 예. 평상시에는 많이 잡힐 때는 뭐 한 10대척 정도 이렇게 돼요. 지금은 뭐 워낙 안 나다 보니까 배 숫자도 많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20마리에 10,000원에서 20,000원 하던 위판 가격은 자연스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47,000원. 비쌀 때한 6만 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매년 여는 도루묵 축제, 올해는 특히 비상입니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물량은 적고 가격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10분의 2? 한 판에 15,000원 하던 게 지금은 뭐 35,000원, 4만 원을 받아야 되니 손님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미안하죠. 이런 부담 탓에 축제 규모도 줄었습니다. 7팀이 했어,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안 하겠다 하다 보니까 4팀만 한 거야.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고성까지 올라가고 이 중매인이 가서 사오고. 이상 기후가 원인입니다. 도루묵은 수온이 6에서 11도일 때 알을 낳기 적합한데 최근 이맘때 동해 수온은 평균 15.2도에 이릅니다. 물이 불폭탄이래, 불폭탄. 오징어 안 나듯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국립수산과학원은 결국 도루묵 회복 전담 반까지 만들어 어선 그물에 붙은 도루묵 알을 긁어 모아 인공 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복서 핵주먹 타이슨이 19년 만에 링으로 돌아옵니다. 2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30살 어린 유튜버와의 대결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머리를 흔들어 피하더니 재빨리 파고들어 펀치를 날립니다. 178cm, 헤비급 선수로는 작은 키에 팔도 짧았지만 복싱의 공포의 기억을 남겼던 타이슨은 핵주먹이라 불렸습니다. That's all, and we have a new era in boxing. 20살의 헤비급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고 1980년대 복싱 황금기를 함께했습니다. 논란의 복서이기도 했습니다. 마약과 술에 빠지고 강간 혐의로 복역하고 파산하며 링 밖에선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선수로선 200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느새 58, 19년 만에 다시 글러브를 꼈습니다. 이번엔 이벤트 대결입니다. 맞붙을 상대는 2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출신 프로 복서. 타이슨보다 30살 어립니다. Yeah, it's cute. You know, I fear no man. I'm not gonna lose.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는 타이슨이 위궤양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연기됐습니다. And I started training. I said, what thinking of? And I finished the process, and now the fight's the party. 이번 대결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미국에서 열립니다. 한 라운드당 2분씩 8라운드까지 치러지는데 나이든 타이슨의 핵펀치가 여전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I'm tougher than I believe I was. 타이슨은 내 아이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버지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의 라이프 시간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이죠. 건설 산업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 산업 관련 국내 최대 단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직능단체 중에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제가 들었는데 100만 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원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먼저 한국건설기술협회 회장 윤영구입니다. 네. 저희 협회가 금년 4월 11일부로 회원이 10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성장과 함께 건설이 같이 성장해왔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 70년대에는 중동 시장에 가서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고 80년, 90년에는 에소 시설과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경제의 밑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현재도 우리 GDP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죠. 헌데도 일부에서는 건설 산업의 사양 산업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설은 미래 성장 산업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설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건설 관련 단체들, 건설 업계들, 정부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건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첫째,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건설 산업의 문화가 워라밸이 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해서 건설 기술인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네. 또 미래 인재들이 유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금년에 2024 건설 기술인 워라밸 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새 피를 수혈하는 게 어느 조직이나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청년들이 건설 산업 많이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저희 건설 산업 현재 통계로 보면 네. 청년들이 14%인데요. 네. 10년 후에 보면은 4%로 아주 급감한다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예.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이 유입되는 산업이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조사한 MZ세대의 직장 선택 요인을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가 연봉, 두 번째가 워라밸, 세 번째가 조직 문화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워라밸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고 특히 건설은 3D 산업이라는 그 인식으로 청년들의 기피 현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3S,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속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그 조직 문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건설이라는 단어,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실공사라든지 뭐 안전 문제, 노동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네.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건설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원전 150년에 중국 한나라의 국가 경영서인 회남자 법론에 축토구목 백성안지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네. 축토, 흙으로 쌓고 구목, 나무로 지어서 백성안지, 백성을 편하게 하라. 즉 건설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그 건설 단체들은 모여서 건설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지만 오후 늦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 일요일부터는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